역사적인 기록과 또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 총독부의 재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적이 일본으로 적혀있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도 일본 국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만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족으로 묶어놓고 차별하고 오히려 선거권도 안 주고 굉장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송기정 선수 같은 분은 무효라고 생각은 해도 국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그 표현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국적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인.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갈 때도 한국 국적이었냐 그러면 일장기를 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은 지금 상당히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한일회담이 무효라는 게 아니라 한일회담은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고 일본의 강제 병합이 군사력에 의해서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나라가 강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 국민이라고 한 적은 제가 없고 일본 국적이다는 질문에 대해서 국적이 일본 국적이다. 당시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나라가 뺏긴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뺏기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없어진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일본 국적자로 그렇게 해서 차별하고 억압했다. 이런 뜻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고 그 일본 국적이었다. 국적을 물으셨거든요. 처음에. 당시에 국적이 뭐냐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일본 국적이었지. 일본 국민은 통상은 내진을 말하고 우리는 조선족 일본 국적을 부여한 겁니다. 조선족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당시로서는 국가를 일본이 강탈한 상태에서 일본 국적을 부여한 거고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이죠. 조선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일운동 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왜 퇴장을 해야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긴 데 대해서 우려하시는 심정은 저 또한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적 문제를 직접 물으셨는데 국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국적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 또는 국적이 꼭 필요한 어떤 사법 시정을 본다든지 학교의 설립 과정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국적이 명기될 수밖에 없고 그 명기된 모든 사실은 일본 제국의 여권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기록과 또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 총독부의 재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국적을 아무리 일본 국적이라고 자기들이 여권에 서도 송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송기정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니폼에 일장기가 붙었다. 그러니까 그 메달 딴 거는 일본 메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가슴과 정신과 이 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 자, 장관님, 예. 그 발언을 조금 요약해서 예, 간단하게 질문이 복잡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얘기 좀 해주시죠.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 퇴장 나느냐 안 나느냐 중요한 문제는 잘 제대로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얘기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자, 임 장관님, 예. 그래서 발언, 저는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매우 제가 공부를 그동안 하고 오늘 또 아침까지 새벽까지도 하고 어제도 12시 넘게까지 제가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이 감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견해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뭐 당시 여권을 찾아본다든지 당시의 법률이나 재령을 찾아본다든지 호적을 찾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지배 범위가 대만의 경우도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사할인 경우도 있고요. 우리 한반도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국적 취한 게 아닙니다. 그 강제하고 그러면서도 일본 내지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차별받고 선거권도 없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적이라는 문제하고 이 민족이라는 문제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국적을 우리한테 강제로 덮어 씌웠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오히려 일본의 침략 때문에 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정신이 더 강해지고 더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많은 그 사례가 있고 또 박해받았던 우리 주시경 선생이든지 뭐 송기정 우리 선수든지 많은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국적을 우리 한반도에 강제하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 한민족 정신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 독립운동도 더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주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 이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2조 임의 무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도 제가 여러 편 읽어봤는데 일관되게 그 당시에도 양국 간에 합의는 못했고 다만 1945년 일제 폐망 이후에는 당연히 일본 국적은 끝나버린 거죠. 여전히 일본 국적이네요. 그러면 아니죠. 끝난 거죠. 맞잖아요.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왔습니다. 국적은 일본이고 민족은 자, 민족의 얘기죠. 자, 아니,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정혜경 의원님 그래서 예, 발언할 때는 예, 좀 그래서 이 들어보시고 문제는 대신 우리 예, 장관님 위원장께서 자, 이제 시간을 짧게 발언을 하시라고 좀 요약해서 예, 요약하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리해서 말씀 좀 이렇습니다. 해주세요. 예, 그럼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것이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와 또 조약의 문제와 이게 다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뭐 담당 교수들, 전문가, 학자, 서적 이런 걸 봐도 제 개인의 힘으로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저도 또 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딱 떨어지게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청문회도 하시고 특별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 보고 이 국정감사 앞이나 또는 뭐 인사청문회 할 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답해라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 이 진정한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차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정말 진지한 입법부 차원의 노력과 조사와 또 연구와 그 국민들과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셔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는 그거 따르겠습니다. 제가 뭐 안 따를 아무 이유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김문수가 완전히 뭐 이게 민족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민족주의 때문에 학교에서 죄적도 당하고 뭐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민족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국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사실상 여권이나 여러 부분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장관님께서는 뭐 약간 단순하게 묻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제하에 예를 들어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이 여권에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 그 사실을 중시해서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사실 그 여권이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여건이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묻는 것은 그러면 그 일제하에 그렇게 여권에 일본으로 기재한 그 사실이 결국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조약이 있었고 그 조약이 무효라면 그렇게 기재한 것 자체가 일본국을 아무래도 기재했던들 외양반 그럴 뿐이지 일본 국민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생각을 간단하게 그 점은 우리가 여권이 일본 국적에 대해서 일본 민족이 된 게 아닙니다. 민족이 우리는 아니고 조선 민족이고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대한민족입니다. 자, 장관님 민족을 묻는 게 아니고 아까 장관님 말씀이 여권에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 여부도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조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 그 조약이 있었는데 부당하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조약이 만약에 없었고 그 조약이 무효라면 기재 여권에 일본 국적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본 국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국적이 일본으로 적혀있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도 일본 국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만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족으로 묶어놓고 차별하고 오히려 선거권도 안 주고 굉장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일자의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 법률에 의하거나 혹은 사실적으로 실제로 일제로부터 일본 국민과 구별되고 차별받았던 사실도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아주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관께서 이것을 일본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국적이 그렇다면 국적이. 그럼 일본 민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식민지 백성으로 차별을 받고 그 당시 박해를 받은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네. 그것은 불법적인 이런 그 한일 강제 병탄 조약에 근거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1965년 한일 협약에 의해서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양국 해석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뭐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나 유권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1910년 한일 그 강제 병탄 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은 성립 절차도 잘못됐고 또 효력에 있어서도 강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는 분명합니까? 예, 그 무효라는 것을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그거는 무효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아예 국적을 취득 아니 안 하고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예,
그것이 그러나 무효라고 보는 게 장관도 그렇게 보시느냐를 묻어보는 거예요. 예, 송기정 선수 같은 분은 무효라고 생각은 해도 국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그 표현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국적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입니다. 김문수의 생각이 무효냐 아니냐예요. 1910년 합병조약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무효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토끼를 갖다 아니잖아요. 토끼를 갖다 봐요. 했잖아. 하기는 모르겠다잖아요. 왜 자꾸 국감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기는 모르겠대. 하기는 모르겠대. 장관께서는 지금 그 일제와 우리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하여 일본 국적으로 이제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일제하에 일본의 통치권 행사에 따라서 우리 선조의 여권에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었던 역사적 사실 이런 외관에 근거해서 일본 국적이었다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한일 강제 병탄 조약이 강압에 의한 조약으로 무효이고 일본의 통치권 행사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일제와 우리 선조가 법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일본 국민에 비해 차별받아왔던 사실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볼 때 여권에 일본 국적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자의 우리 선조의 국적을 일본어로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적은 잘못됐다고 하기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국적은 일본의 국적법과 또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된 것은 전혀 아니고 우리 대한민족 그러니까 질문 취지가 그대로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되었다 이걸 물은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여권이나 이곳에 일본 국적이라고 표기되었던 외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됐던 한일 강제 병탄 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일본의 통치권 행사 역시도 무효이고 불법이고 또 그래서 그런 외관이 있더라도 그걸 근거로 우리 선조를 일본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국민이다, 일본 국적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법적 규범적으로 봤을 때 그 근거가 됐던 전제가 됐던 한일 병탄 조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일본의 통치권 행사 역시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 기재 자체가 기재가 됐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 가지고 일본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민이다 표현한 건 잘못이고요. 국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일본과의 병합도 강압이 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일본의 통치 행위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 국적으로 되어 있는 여권이나 이런데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본 국민인 것처럼 취급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이라고 일본 국적이라 일본 국민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은 잘못된 거다, 잘못 표현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일본 국민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일본 국적이었던 것은 역사적 지나간 과거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본조약 65년 기본조약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는 지금은 인정 못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국적법에 의해서 강제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한일 병탄 조약의 무효 시기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예를 들어 유튜버나 또는 학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또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대 정부가 취해왔던 것은 한일 병탄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일본 그 일자의 우리 선조들의 이런 그 국적과 관련해서 일본 국적으로 표현하거나 일본 국민으로 표현했던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하고 지금 와서 1965년에 한일 조약의 체결에 의해서 그것이 무효로. 자, 장관님, 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저 헌법 전문 재헌헌법 그리고 현행헌법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우리 역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한일 병탄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 이런 입장인데 장관은 그 국무위원으로서 그 입장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1965년에 조약에 그랬던 것이지. 그럼 송기정 선수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갈 때도 한국 국적이었냐? 그러면 일장기를 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은 지금 상당히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한일회담이 무효라는 게 아니라 한일회담은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고 일본의 강제 병합이 군사력에 의해서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나라가 강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 우리 장관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환경노동위원회 소중한 국감이 지체되게 된 데 대해서 저도 이 발언의 당사자고 또 장관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장관의 말씀을 일본 국민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이렇게 사과하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본 국민이라고 한 적은 제가 없고 일본 국적이다는 질문에 대해서 국적이 일본 국적이다. 당시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나라가 뺏긴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뺏기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없어진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일본 국적자로 그렇게 해서 차별하고 억압했다. 이런 뜻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본 당시에 일본 국적자로 여권에 기재를 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일본 국민으로 취급하는 외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당초부터 무효였던 한일 강제 병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통치권을 불법으로 행사를 했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일본 국적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규범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무효이고 그래서 일본 국민이라 이렇게 부를 수 없다. 그런데 그걸 일본 국민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고 그 일본 국적이었다. 국적을 물으셨거든요. 처음에. 당시에 국적이 뭐냐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일본 국적이었지. 일본 국민은 통상은 내진을 말하고 우리는 조선족 일본 국적을 부여한 겁니다. 조선족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당시로서는 국가를 일본이 강탈한 상태에서 일본 국적을 부여한 거고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이죠. 조선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일운동 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뭐 좀 네, 하여간 우리 장관님 입장 충분히 들었고요.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
한치의 예외도 없었죠. 예, 저는 헌법주의자입니다. 예, 1905년, 1910년 일본국에 의해서 강제 병합된 침탈 행위는 무효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무효 정도를 넘어서 불법이고 그거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위원장한테 허락을 야만적 받아가지고 지금 행위라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바꿔서 할까요? 저 이영우 의원이 저렇게 뭐 이의를 제기하니까. 아니 우선 잠깐 물어보시고요. 근데 허락을 뒀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해가 되는 뭐 송규정옹 얘기도 하셨고 여권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표시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국적 부여인 것이지 그것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관께서.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일본인은 절대 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라고 해야 되죠. 절대 될 수 없다고 여러 번 밝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 내지인하고 차별했습니다. 국적은 다 일본 국적이라고 네. 실제로는 엄청난 방금 하신 차별.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은 훨씬 더 차별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의 선조들께서도 독립운동을 했다. 그것도 지난번에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이런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방금 장관 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할 때 왜곡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거하고 65년도 합의와 관련돼서도 대한민국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죠? 1965년에 한일 조약, 기본 조약이 우리는 친일 행위라고 해서 제가 다니던 당시 중학교도 휴교를 하고 저희도 그 반대 운동을 할 정도로 저희도 더 그만큼 강력하게 민족 의식이 더 예, 강했습니다. 무슨 오히려 취지인지 정부보다 예. 우리가 더 강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객관적으로 하나씩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뭉뚱그려 가지고 저 장관이 흔히 말하는 친일파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나 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두 번 더 확인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싶으면은 진짜 제대로 정리하고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하고 국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얘기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일본 그 국적으로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근거로 아마 장관은 뭐 일본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었다. 우리 선조가 그다음에 혹은 뭐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한일 병탄 조약이 무효이고 또 한일 일본의 통치권의 행사가 불법이고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이런 호적의 기재라든가 또 그것을 근거로 일본 국민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은 무효다. 그리고 그 무효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효였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해석 그리고 또 헌법에 대한 우리 아까 박홍배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제징용 판결이라든가 일본 위안부 관련된 판결에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취지가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이제까지 입장도 1910년 한일 병탄 조약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그 입장에 따른다면 그 장관께서 발언한 일제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아마 회의 진행이 참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기 한번 하시죠.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1905년 을사늑약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천무효다라고 하더라도 65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흘러간 역사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시대를 이미 경과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과거 지나간 부분이 많은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적으로 다 강압에 의해서 무효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국적은 일본 국적으로 그 식민지를 침탈한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로 해놓고 또 실제로 내지인과는 차별을 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많은 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뒤늦게 그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점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 송기정 선수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느냐? 그러나 그분은 애국자였다고 저는 보지 친일파라고 보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의원님들하고 그 점은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생각 같다고 그러시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1965년 한일 기본권 협정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재헌헌법, 현행헌법에 이런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또 헌법재판 결정에 의하면 일제하 그러니까 1910년 한일 강제 그 병탄 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다. 그리고 그에 근거한 일본의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당시에 합법적이었다가 해방 이후에 무효로 됐다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사인도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충분히 지금 여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장관님이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한 이게 회의를 진행하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회로 하여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고용노동 정책의 수정이라든가 입법 또 예산, 국정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권한을 주었고 또 우리 국민께서 그 충실하게 국정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이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저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이거는 뽑아줍니다.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왜 퇴장을 해야죠? 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계셔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주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 인정하셨고 다 얘기했는데 자, 장관께서 퇴장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는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관장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 합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위원장님 자,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 나머지 국정감사는 퇴장할 나머지 증인들과 이유를 함께 다시 밝혀주시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그 퇴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장관님 말씀에 수긍이 돼야만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니, 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퇴장될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봅니다 이거는 사회권 행보고 사회권 행보지요. 아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장관이 한 번이라도 저기 한 게 있습니까?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고 했고. 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우리 지금 뭐 강제. 네,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냥이 아닌데 이거는 위원장님의 사회 폭력이다. 이거는 폭력이에요. 위원장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